2013년 3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금 및 금합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BCC 결정구조가 아니라 FCC죠. 전연성이 A지보다 나쁘다. 아니죠.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은 19.3 정도. 예, 맞습니다. 비중이. 그 다음에 요거는 AU 함유량이 75%인 거, 요거는 이제 18K가 해당됩니다. 얘는 18K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4K가 100%거든요. 24K가 100%니까는 비율로 해서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130kg급 이상인 초강인강, 인장 강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나타나는 지체 파괴의 원인이 아닌 것은 대부분 아닌 것은 있기 때문에 잔류응력이 있을 경우 맞고, 인자응력이 맞고, 강제의 강도 수준이 낮은 경우, 이거는 해당성이 없죠. 강제 가동 강도 수준이 낮으면 아예 이런 이 정도 강대가 저 강도가 안 나오니까요. 2번이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스프링강은 급격한 진동을 완화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계 요소로 사용된다. 탄성 강도를 높이고 피로 강도를 높이게 하면, 그러면 요거는 전 소로바이트 조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강을 제조하는 방법을 퍼텐팅 처리 그렇게 합니다. 퍼텐팅 처리를 하면 연속적으로 뭐 강제를 만들면서 소로바이트 조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퍼텐팅 처리를. 그다음에 자, 4번 니켈 합금이 아닌 것은 요 알드레일은 알루미늄 합금이죠. 알루미늄 합금. 그래서 얘는 니켈 구리고, 얘도 니켈 구리고요. 그 다음에 엘린바는 니켈 FE계죠. 니켈 FE. 그 다음에 반도체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원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티타늄은 반도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6번 비정질 합금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구조적으로 장거리 규칙성이 없다. 맞고요. 그다음 불균질한 재료이고 결정 이방성이 있다. 아닙니다. 불균질한 건 아니고요. 균질한 재료이면서 그다음에 결정이 이방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죠. 결정 구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니켈의 자기변태는 약 368도. 이게 맞네요. 368도. 얘는 전 철의 A0 변태고요. 얘가 A0 변태고, 얘가 A2 변태가 해당되고요.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다음 중 쾌삭강에 대한 설명. 쾌삭강 같은 경우는 인이나 납이나 황 같은 거를 일부러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또는 뭐 칼슘 쾌삭강 제강 시에 칼슘을 탈산제로 사용한다. 이거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쾌삭강 공구 수명과 연장과 마무리 정밀도에 기여한다. 맞는 것 같고, S 화석강 망을 첨가해서 MNS로 넣고, 예, 맞고, 그 다음에 PB 쾌삭강은 PB가 FE 중에 고용됨으로 칩 브레이커 역할을 하고, 고용됨은 그 칩 브레이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PB는 결정 입기에 석출합니다. 얘는 이제 결정 입기에 석출이거든요. 입기에 석출. 결정 입기에 석출돼서 그럼으로 인해서 절삭성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9번 수소 저장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궁의 연료이다. 그 다음에 맞고, 수소 저장성이 좋은 것은 FE 티타늄계가 있다. 그리고 수소 흡수 방출 속도가 빨라야 되죠. 이게 틀렸네요.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0.5% 육을 함유한 강은, 자, 아공석강이거든요. 0.8%가 공석이니까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이게 극연강은 아공석강 중에서도 탄소가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0.1% 이하, 0.1% 이하의 강을 보고 보통 극연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조성이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그럼 두랄루민 개네요. 그러면 요것이 되겠네요. 라우탈은 알루미늄 그냥 구리 개고요. 실루민은 알루미늄 실리콘 개고, 하이드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철강의 5대 원소 해당되는 거. 5대 원소는 C, S, I, Mn, 그 다음에 P, S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아니죠. 그 다음에 특수강에 첨가되는 니켈 원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니켈이 들어가면은, 니켈은 FC이기 때문에 인성 증가, 이게 맞지요. 그 다음에 아연을 함유한 구리합금이 아닌 것은, 아연을 함유한 거니까 황동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황동 양은 이제 청동이 틀렸네요. 청동은 주석이 들어간 거죠. 얘는 구리 플러스 주석이죠. 주석. 델타 황동은 얘는 육사 황동에다가 철이 들어간 거예요. 철이 들어간.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황동계열입니다. 다 똑같이 양원도. 그 다음에 15번 구상균 처리, 구상화 처리에서 용탕의 방치 시간이 길어지면 흑연의 구상화 효과가 없어지냐 한다. 페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 페이딩 현상. 또는 이것이 구상균 주철 말고 일반 주철에서도 접종 처리라고 있어요. 접종 처리. 접종 처리하고 나서 역시 이 효과가 없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페이딩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접종 처리나 구상화 처리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처리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 그것이 이제 페이딩 현상이다. 16번 금속관 화합물인 탄화철의 FE 원자비는 3대 1이죠. 3대 1. 그러면 7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전열합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이 문제도 지난번에 전차에서 나왔고, 이 문제도 2회차에서 나왔던 문제네. 또 계속해서 나오네 보니까요. 전열했기 때문에 전열재를 사용해서 재질이나 치수균을 좋을 것, 열평장구에 잡고 고온감 클 것 맞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커야 되죠. 낮고가 아니라. 그래서 요게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고온을 얻을 수 있고 그 온도 조절이 용이하며 합금 원소를 정확하게 첨가할 수 있는 특수광의 제조로 사용되는 거, 대부분 전기로해서 사용합니다. 이거 요거는 용광로에서 선철을 생산하는 게 고로고요. 그 다음에 용선로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일반 주조에서 하는 겁니다. 주조용로고. 평로나 전기로가 똑같은 제광로인데 그 중에서 전기로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평로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베비메탈에 해당되는 거. 자, 베비메탈이면 화이트 메탈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베비메탈이면 요게 되겠네요. 주석계 화이트 메탈. 그 다음에 20번 탄소광 내에 존재하는 탄소 이외의 원소가 기계적 성질에 미친 영향으로서 틀린 것은, 구리가 극소량의 부정에 고용되며 인장강도는 탄소강도를 높인다. 맞습니다. 인장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이나 인 같은 경우는 Fe3P가 만들어서 입자 맞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은 선철 및 탈산제 중에 들어가기 쉽고, 그 다음에 인장력과 경도를 낮추고, 요건 아니네. 얘는 높이고 연신율과 충격은 얘는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같은 것이 들어가면 FES가 형성돼서 이거는 이제 입계에 형성되죠. 그러면서 그렇죠. 고온치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육방전개. 육방전개 같으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는 결국은 원자가 요렇게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나 이 길이는 똑같고요. 그러면 A하고 B는 똑같고 A하고 B는 똑같고 그 다음에 C는 틀리죠. 그러면 이거 그래서 A하고 B는 똑같고 C는 틀리고 그 다음에 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는 90도인데 이제 요 각도가 120도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감마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빠져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2번 이성분계에서 용체가 고용체 플러스 고용체 결국은 액 하나가 두 개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기서 공정하고 공석하고 포정하고 포석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나가 두 개로 가는 거니까 공유한다. 그러면 얘는 전 공이 되겠죠. 공. 만약 두 개가 하나로 가는 반응이다. 그러면 두 개가 포개져서 가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러면 포개져서 간다 그러죠. 합쳐진 거니까 포함된다. 그러면 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공석은 어떻게 나누냐? 액체 상태가 있으면요 어느 반응식이고 액체 상태가 있으면 정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정자가 들어갈 때는 액체가 있는 거고 석자가 있을 때는 전부 다 고체의 반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포석도 마찬가지예요. 포정도 액체가 있으면 포정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고체에 의한 반응이면 포석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순금속 중에 다른 종류의 원자가 확산하는 현상. 다른 종류의 원자가 확산하는 거니까 상호 확산이죠. A 금속하고 B 금속하고 서로 얘는 1, 2 가고 얘는 1, 2 가는 거니까 상호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풀림 처리에서 재결정 및 결정림 성장이 일어나는 금속을 더욱 고온으로 가열했다. 그러면 이제 소수의 결정이 다른 결과 합해서 매우 크게 성장하는 거죠. 이 재결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고 2차 재결정이랍니다. 그래서 결정립이 무지하게 크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2차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25번 다음 중 자기 변태점이 없는 것은 자 자기 변태점은 강자 성체만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니켈에서는 알루미늄에서는 해당성이 없는 거죠. 얘네들이 다 전부 다 강자 성체니까요. 그 다음에 27번 면심방 격차의 적층 형식이 ABC, ABC로 가는데 ABC, AB, AB 그러면 중간에 뭐가 바뀌었죠? 여기가 ABC 똑같이 ABC인데 여기에 중간에 하나가 C가 빠져 있죠. C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층이 한 층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적층 결함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재결정 거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재결정 거동에 영향을 주려면 일단 조성하고도 관계 있죠. 성분 그 다음에 풀림 시간하고도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결정 립도하고도 역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정 시작 후 회복의 양 이거는 그 후에 양이 후에 결정되는 거니까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28번 자, 여기에 재결정 거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시간, 입도, 가공도. 그 다음에 28번 강의 공석 변태 온도를 낮추는 원소. 자, 공석 변태 온도 A1 변태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전 오스트나이트 영역 확장 원소거든요. 그러면 전 망간이나 니켈 같은 겁니다. 망간, 니켈 이런 것들이니까 3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29번
다음의 결함 중 선결함에 해당되는 거. 선결함이면 전이가 해당되겠네요. 얘는 점결함, 얘는 면결함, 얘도 점결함입니다. 이게 선결함이 아니고 얘를 점결함인데 잘못됐네요. 얘 점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격자결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면결함에는 기공수축이 있다. 계면결함이 아니라 얘는 최적결함이죠. 최적결함. 기공수축은 계면결함이 아닙니다. 얘는 최적결함입니다. 최적결함. 그러면 1번이 그냥 맞네요. 그 다음에 31번 연강을 인장시험한 후 응력 변형률 곡선이다. 하방복점에서 변형을 계속하기 위해서 응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는 변형이 계속 되는데 응력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죠. 즉 이제 가공경화 현상이죠. 변형에 의해서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 가공경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 오스테나이트에서 펄라이트의 변태 중 결정립도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볼까요? 그러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도는 변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핵생성에 대한 높은 장소에 일어난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균질한 오스테나이트에서 펄라이트 핵생성은 거의 예외 없이 결정립계에서 일어난다. 예, 결정립계에서 맞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조대할수록 펄라이트구를 형성할 핵을 적게 생성하며 미세한 펄라이트 조직이 생성된다. 아니죠.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조대하면 펄라이트도 미세한 것이 아니라 펄라이트도 역시 같이 큽니다. 같이 조대해져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다음 결정립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G는 결정 성장 속도, N은 핵 발생 속도, F는 상수이다. 결정립의 크기는 발생 속도가 성장 속도가 크면 크고 맞고, 그러니까 1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금속은 순도가 높을수록 결정립의 크기가 작다. 아닙니다. 크기가 커집니다.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순금속일수록 그 결정립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결정립계 내에 있는 원자에 비하여 결정입 내에 있는 원자에 비해서 결정입계에 있는 원자의 결합상태. 결정입계보다 이렇게 결정이 있으면 이런 입내보다 이런 결정입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저 결합력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해당되겠네요. 요게 해당되겠네요. 요것이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35번 일정한 압력하에 있는 FC 합금의 포정점이 일정한 온도와 조성에서 생기는 이유는, 자, 포정점이기 때문에 포정점이다. 그러면 이제 자유도가 이제 0이 되겠지요. 0. 왜냐면 F는 C-1 플러스 P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 성분은 FEC니까 2개고, 그 다음에 상이 하나로 바뀌니까 상이 하나인가요? 네. 하나고 또 마이너스 1. 자유도구하는 식이
잠깐 착각했네 제가. 자유두관에서 여기가 틀렸지요.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성분은 두 개고, 그러면 2 플러스 1에 상은 포정이니까는 액체 플러스 알파가 오스테나이트로 바뀌니까 하나 둘 상이 3개죠. 그러면 3, 그러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는 자유도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착각했네요. 깜빡했습니다. 어째 이상하다 했어요. 36번. 자, 철에서 CnHb의 원자가 이동하는 확산기구는, 자,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원자가 좀 작겠지요. 그러니까 철 원자보다 상당히 작으니까는 철 원자 사이로 다닙니다. 이렇게 원자 사이 있으면 요 사이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면 격자간 원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7번 다음 중 면심빵 격자는, 면심빵 격자의 원자 수는, 면심빵정은 4개가 되겠죠. 얘가 BCC고요. BCC는 2개. 그 다음에 38번 속출경화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자, 속출경화를 하려면 고용한도가 최대인 상태로 가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급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온도 강에 따라서 고용한도가 이런 것이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체가 형성될 때 이 한도가 이것이 급격하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고용 한도가 조금 많이 있으면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는 거, 이런 쪽이 속출경화가 잘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39번 금속과 화합물과 비교한 규칙격자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전기 저항이 작다. 그렇지요. 맞지요. 전기 저항이 작지요. 규칙격자니까는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작고, 그래서 1번이 맞겠네요. 규칙 불규칙 변태가 없다. 아닙니다. 이 규칙격자는 나중에 규칙 불규칙 변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동조건석 결합의 동조건석끼리 하는 것이 규칙격자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규칙격자이기 때문에 소성배양도 또 잘 되고, 이게 틀렸네. 그래서 전기저항이 작다. 이게 맞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그 다음에 40번 탄소광의 조직에서 경도가 가장 작은 거. 자, 알파철이 가장 작겠죠. 페라이트가, 얘가 페라이트니까 얘가 페라이트거든요. 페라이트.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시멘타이트고,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41번 강제 부품 표면에 질소를 확산 침투시키는 질화법의 종류가 아닌 거. 가스 질화, 이온 질화, 액체 질화, 구상 질화, 이런 구상 질화 방법이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번 재료의 당금질성 측정하는 시험 방법에, 당금질성이니까는 조민희 시험이 해당되겠네요. 얘나 에릭션이나 커핑은 얘는 가공성 시험이고요. 가공성이고, 얘는 충격 시험이죠. 충격 시험이고. 그 다음에 43번 1400도의 온도를 측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고온용 열전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철 콘스탄탄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800도 정도까지, 이거는 한 600도 이하, 크로멜 알루멘 얘는 한 1000도 정도까지, 백금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44번 당금질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망간, 모리, 크롬돌 첨가하면 당금질성 증가.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립도 크게 한다. 그러면 당금질성은 증가한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보론이 첨가되면 당근밀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일반적으로 S가 이상이면 당근밀성이 증가 아닙니다. S는 당근밀성 저해 원소입니다. 이게 증가가 아니라 저해 원소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S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됐고요. 그다음에 45번 열처리 방법 재질 형상에 따라 냉각 방법은 달라지면 냉각 장치 냉각제의 종류와 작동 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냉각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홀셀 냉각 장치. 홀셀 냉각 장치는 얘는 홀셀은 도금 장치예요. 도금 장치. 홀셀 도금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46번 탄소광이 있어서 S곡선의 노 부근의 온도는 몇 도인가? 전 그 S곡선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S곡선에서 요게 이제 노즈거든요. 얘가 이제 노즈 코인데 이 코 온도가 대략 한 550도 정도 되죠. 그러면 3번 얘가 대략 550도입니다. 그 다음에 47원 당금질환 공석강의 냉각 곡선에 따라서 기역 및 디귿, 그 기역서부터 니은 디귿의 조직명으로 보는 거죠. 자, 기역 같은 경우는 AR 변태, AR이면 여기거든요. AR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AR 다시 AR. 그래서 AR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저는 펄라이트 변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AR 다시로 오는 거, 얘는 저는 금냉이니까 얘는 마텐자이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R하고 여기를 거치니까 마텐자이트하고 펄라이트가 두 개가 겹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게 기역번이 이제 펄라이트고, 그 다음에 니은번이 마텐자이트 플러스 펄라이트고, 요게 되겠네요. 요게. 그 다음에 48번 당금질에 따른 용적의 변화가 가장 큰 조직은, 아무래도 요 마텐자이트가 당금질함으로 인해서 용적 변화가 이렇게 크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을 가열을 하면 여기가 온도라고 하면은 여기가 길이라고 하면은 온도를 올리면 길이가 늘어나죠. 그랬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910도라 그래요. 910도 되면 910도에서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요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감마거든요. 강으로 치면 여기가 이제 723도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거하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충진율이 68%고 얘는 74%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피가 줄어요. 그러다 이걸 급냉을 시키면은 얘가 이대로 이렇게 쭉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늘어납니다. 이때 요 점이 MS점에 해당돼요. 이렇게 마텐자이트 변태가 일어나면 마텐자이트는 결정 구조가 BCT예요. BCT.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여기로 오야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길이가 늘어났냐요. 얘는 BCT라는 얘기는 BCC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ABC 길이가 똑같은 거고 BCT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쪽이 이렇게 기른 거예요. 축이. 그러면 요것만큼 길이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 변화가 심해집니다. 운행을 하면 그것이 이제 마텐자이트 조식이다. 그 다음에 49번 뜨임 때 발생한 뜨임 기준의 방지책으로 오른 것은, 자, 정해진 템퍼링 온도까지 최대한 빨리 가야라면 안 됩니다. 이제 천천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MS점, MF점이 낮은 고압금강은 반복 뜨임을 한다. 예, 맞습니다. 고압금강 같은 경우는 뜨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복 뜨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뜨임을 급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공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뜨임 균열을 오히려 방지해 줍니다. 뜨임 균열 방지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몰리브덴이 들어가면 아주 뜨임 균열은 방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50번 황동 제품의 내복력을 제거하고 식이균열 및 경도 저하를 방지한 거. 이게 이제 저거거든요. 저온 풀림인데, 그러면 300도씨에서 요거거든요. 선행이 급냉한다. 그 다음에 51번
황화물의 편석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상당히 고온에서 하거든요. 이제 1050도나 1300도의 고온에서 그런 거.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확산 분리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확산 분리임. 그다음에 52번. 오스포밍한 금속의 조직학적 특징을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은. 자, 오스포밍 했기 때문에 이제 자, 1번 마탄자이트 면이 크게 성장한 아니죠. 오히려 더 미세해지죠. 더 미세해지고 치밀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3번 탄소광에서 마탄자이트 변태가 시작되는 MS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세 결정률은 낮다, 얇은 실험은 두꺼움 높다, 알루미늄, 바나디움, 코발트 등이 첨가한 MS점을 낮춘다. 아닙니다. 얘네들은 높입니다. 얘네들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요. 높이는 거고 뭐 낮추는 거 같은 경우는 C나 여기 있네요. C, N, M의 망간, 니켈 이런 것들은 낮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높입니다. 그 다음에 54번 침탄강이 구비해야 할 조건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고탄소강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침탄을 시키려고 하면 저탄소에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저탄소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주주시 표면에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어딨나요? 침탄 시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 시 결정립자가 성장해야 된다. 너무 장시간 가열하면 결정립자가 성장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크롬, 니켈, 모리블을 첨가해 첨탄량을 증가시키는 강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양끝을 접촉시킨 거 그러면 열전상 온도계를 말하는 거네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열전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A성이다. 그러면 이쪽이 크로멜, 이쪽이 크로멜. 이거는 전 알루멜선이죠. 그 다음에 56번 금속 재료 표면에 고속력으로 강철이나 주철의 작은 입자를 분사해서 피로 강도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거. 그러면 결국은 강철로 하는 거니까 쇼피닝에 해당되겠네요. 2번은 되겠습니다. 57번 임상당금질에서 임상시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임상당금질은 이렇게 되는 거라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S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냉각속도를 이렇게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물건의 직경이나 두께는 3mm에서 대해서 1초 동안 담그는 꺼낸다. 이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제를 기름에 냉각할 때 두께에 대해서 1초에 대해서 30초 동안 1mm에 대해서 30초가 아닙니다. 1mm당 1초 정도입니다. 1초 기름 냉각할 때는. 그러면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혈된 색깔이 없을 때까지 시간은 대변 이건 맞고요. 강제로 식내 진동소리 진동소리가 듣고 이것이 딱 정지됐다 그러면 꺼내는 거 맞고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두께 1mm당 30초라 그러면 상당히 느린 냉각속도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58번 열처리 방법과 그 목적으로 틀린 것은 풀림은 연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라진 조대화가 아니라 표준화죠. 조직 표준화 또는 뭐 균질화 그렇게 표현하죠. 표준화 균질화 하는 것이 이제 노멀라이징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59번 열처리로의 균일한 온도 분포를 유지해 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열식은 연소식보다 열원 배치가 제어가 쉽다. 전열식이니까 맞고 가열 형식은 직접 가열보다 간접 가열의 효과에 대한 간접 효과 맞고요. 그 다음에 로운의 가스 흐름은 정지 상태보다 팬 교반이 유리하다. 그렇죠.
판이로 둘러주면 훨씬 더 흐름이 좋고, 승온구가 유지 시간이 짧을수록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한다. 아닙니다. 승온과 유지 시간은 가급적 좀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60번, 보기는 담금질에서 사용된 냉각제에다 18도씨 물을 냉각능 1로 하였다. 그러니까 18도씨 물을 1로 하였을 때 200도씨에서 냉각 속도가 빠른 것은, 그러면 전 가장 빠른 것은 이것이 해당되겠네요. 요거 NaOH. 그 다음에가 이제 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역, 디귿, 니귿, 리을 요거 되겠네요. 기역, 디귿, 니귿,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자분 탐상 검사로 검출하기 어려운 결함은, 자분 탐상이기 때문에 표면 결함에 해당되거든요. 겹침, 이음의 표면 균형을 맞고,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결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작업장에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이 틀린 것은, 작업장 내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을 맞습니다. 작업장에 맡겨야 되는데 일정 양식 맞고요. 점검 표현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고 맞고요. 위험성이 낮은 수위로, 아닙니다. 위험성이 높고 긴급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었네요. 4번인데. 그 다음에 63번, 굴곡 시험으로 알 수 없는 거. 굴곡 시험 구부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성, 이거 경도는 해당됩니다. 경도는 경도 시험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64번, 자장의 세기를 H, 투자율을 미우라고 하고 자동 밀도를 B라고 할 때, 그러면 전 자동 밀도 요 자장의 세기 H는 요걸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5번, 금속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그러면 현미경으로 보야겠죠.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6번, 샤르피 충격 시험에서 시험편의 설치 방법은, 자, 샤르피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수직으로 설치하는 거, 요거는 아이조드예요. 얘는 아이조드고, 아이조드식이고, 얘가 샤르피식이거든요. 얘가 샤르피식인데, 해머하고 노치부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만약 아이조드식이다 그러면 수직으로 설치하고 해머하고 노치부가 마주치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는 아이조드식에 해당되는 방법. 근데 여기에 이제 샤르피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시험과 관계없는 용어는 파괴인성, 눌림저항. 눌림저항은 이건 좀 굽힘에 나오는 거네요. 충격에너지 샤르피 시험 맞고요. 그 다음에 68번, 금속 조직 시험 연마에서 사포 또는 벨트 그라인더로 연마하면 연마 도중 가열 또는 강공에서 실외 변질이 일어나더라는데 가장 먼저 연마하는 공정은 거친 연마거든요. 그래서 거친 연마, 그 다음에 중간 연마, 미세 연마, 전 연마 이 순서로 가네요. 1번, 2번, 3번 요 순서로 가네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69번, 다음 중 불꽃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소는 크롬이다? 아니죠. 탄소죠. 탄소입니다. 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크롬이 아니고. 그래서 1번이 기간. 그 다음에 70번, 크리프 곡선에서 변형 속도가 일정한 과정을 나타내는 거. 일정이니까는 정상 크립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크리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1단계, 이게 이제 여기가 감속, 여기가 2단계, 여기가 정상, 여기가 3단계, 여기는 가속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초기 크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파단이 해당되겠습니다. 파단. 그럼 변형 속도가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 정상, 여기서는 급격히 증가, 여기서는 파괴되는 거니까 이제 정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71번, 만능재료 병기 UTM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로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각종 강도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나 연신율 그런 거 아는 거니까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연신율.
그 다음에 72번 불인낼 경도를 측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 불인낼 경도이기 때문에 시험편에 가하는 하중의 크기 맞지요? 하중의 크기가 있어야 되죠. 사용된 시험편의 중량, 시험편 중량은 알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배로 된 금속의 미세주 기사진으로 ASTM 결정 입도를 결정하고자 한다. 만일 1인치당 256개가 있다. 그러면 결정 입도는 몇 번인가? 보통 여기에 보면 요식이 있거든요. n은 로그 n하고 그 다음에 0.301 플러스 1인데 이때 이제 로그 n이 요거거든요. 256개. 그럼 여기다가 256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8점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략 9 정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74번 감마선 장비의 투과검사의 특징을 설명한 것은 틀린 것은 외부 전원이 필요 없다. 뭐 맞고요. 열려있는 작은 직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360도 또는 일정 방향의 투사의 주지를 가한다. 맞습니다. 초점이 길어서 아닙니다. 초점이 오히려 더 짧아집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초음파 탐상법에서 일반 강에 사용되는 주파수 범위. 보통 주파수 범위는 10MHz니까 10MHz 안쪽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2에서 10MHz 정도입니다. 76번 인장시험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장시험 교육으로서는 QS0801에 규정됐고 일반적으로 판상 또는 봉상 맞고 시험편은 그 모양 치수에 따라 1호에서 2호 아닙니다. 1호에서 이게 14호까지 있고요. 14호 같은 경우는 또 저 뭐 세 가지인가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굴 버클링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압축 시험할 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긴 재료를 압축할 때 나오는 것이 자굴 현상입니다. 이걸 이렇게 양쪽서 눌러서 압축할 때. 그 다음에 78번 응력 측정 시험 종류가 아닌 것은 강박시험? 강박시험은 요거는 저 가공성 또는 뭐 소성 가공성이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9번 재료의 반복 응력을 적용하여 연구의 재료가 파괴된 응력 중에서 최대 응력. 요거 보면 피로 한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피로 한도. 반복 응력이기 때문에 피로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80번 상대적으로 단단한 입자나 미세 돌기와 접촉에 의해서 표면의 마모 입자가 이탈되는 현상. 연상 마모지요. 미술 연상 마모가 해당됩니다. 응착 마모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온도가 높아갖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오는 거. 피로 마모는 그게 피로 현상에 의해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거고, 부식 마모는 거기가 표면부가 그 산화되고 이렇게 부식이 돼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화는 뭐 이런 거나 단단한 입자가 이렇게 긁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연상마모가 되겠습니다.